자, 기아공차를 기입할 때 오토캐드에서 데이텀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아공차 기호를 넣는데, 앞서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이 클램프 도면 요거에서 요렇게 표시된 것을 우리는 요거 자체를 데이텀이라 이야기해요. 데이텀. 제도에서 요런 것을 데이텀이라고 불러요. 요것을 만들 때는 우리가 가는 실선 레이어에서 큐리더 철자가 여기 틀렸네. 큐리더 기능을 이용해서 요거를 기입할 거고요. 자, 데이텀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립의 기준, 부품과 부품의 조립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부품을 깎거나 그럴 때 가공의 기준이 되는 것을 데이텀으로 이야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데이텀이라는 거를 만들 때는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도면층 이름이죠. 큐리더라는 캐드의 기능을 쓸 것이고, 그리고 데이텀을 잡아놨으면 이렇게 표시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화살촉이 표시돼 가지고 네모 박스가 있고 구분해서 이렇게 기호가 있고 수치가 들어가고 데이터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자체를 기하공차 기입 틀이라고 이야기해요. 요 박스를 기하공차 기입 틀이라고 제도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오토캐드에서는 얘를 역시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작업을 하고, 또 사용하는 명령어는 큐리더 요 기능을 역시 활용할 거예요. 요 기능을 활용할 건데, 큐리더로만 쓰는 거는 사실 아니기도 해요. 톨러런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기하공차 기입틀을 박스만 만들 때는 톨러런스라는 이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큐리더를 쓸 경우는 화살촉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역시 기하공차라는 기능을 기하공차를 오토캐드에서 기입할 때는 둘 다 큐리더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데이텀을 만드는 요령부터 이야기할 텐데요. 자, 현재 도면층은 가는 실선이죠. 현재 도면층은 가는 실선인 상태에서 오토캐드의 명령어는 큐리더이지만 단축키로 QL만 입력하시면 돼요. 단축키로 QL만 입력하시면 되고, 주석 탭에서 우리가 작업할 것은 주석 탭에서는 얘를 공차라는 항목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큐리더의 기본 설정을 보면은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 문자로 기본값이 돼 있을 텐데, 주석 탭의 기본값을 공차로 바꾸는 거예요. 공차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탭이 주석 탭하고 지시선 및 화살표하고 맞춤이라는 탭이 3개에서 2개로 바뀌어요. 지시선 및 화살표 요 탭에서 우리는 화살표만 조절할 텐데, 화살표의 모양을 기본값은 닫고 체험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꿀게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요 옵션으로 바꿔요. 자, 데이텀을 만들기 위해서 큐리더에서 설정하는 것은 요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림처럼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먼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큐리더의 첫 번째 점을 찍고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에 길이를 두 번째 점을 찍어서 길이를 잡아주는데 이 길이는 10 이상이 되면 됩니다. 10 이상이 되게 표시하면은 화살촉이 표시가 돼요. 넉넉하게 15 정도 잡아주면은 정확해요. 15 정도로 잡아주면 좋은데 이때 X 방향으로 반드시 잡아야 돼요. X 방향으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15mm 정도의 길이가 되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플로드 분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시고 로테이트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트 해서 이 선분하고 화살촉만 로테이트 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명령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다 같이 해볼게요. 자, 현재 도면층은 가는 시선이죠. 큐리더 QL 설정을 확인해야 된다 했죠. S 엔터. 주석 탭과 지시선 및 화살표와 부착 탭이 있는데 주석 탭에서 뭐로 바꾼다고요? 공차로 바꿔요. 공차 탭으로 공차로 항목을 바꾸니까 지시선 및 화살표 탭 요거만 남게 돼요. 주석 탭과 지시선 및 화살표 탭만 남게 돼요.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는 뭐만 바꾸시라고 했나요? 화살촉을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요거로 바꾸시라고 했죠. 자,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주시고 확인 갑니다. 확인 눌렀을 때 첫 번째 점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임의의 지점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클릭했어요. 두 번째 점을 클릭할 때 얘가 몇 이상으로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직교 켜놓고 하시면 되고 15 정도로 요거 클릭해 놓으시면 화살촉이 표시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두 번째 점 클릭했어요. 세 번째 점은 클릭하는 거 아닙니다. 엔터 바로 누를게요. 오토캐드에서는 기하학적 공차라는 대화창이 뜨는데 여기 데이텀 1이라는 칸이 있죠. 데이텀 1이라는 이 칸에다가 A라고 대문자로 반드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자, 대문자 A 타이핑 했죠. 확인 되셨나요? 자, 저는 요거를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카피해 가지고 요렇게 하나 내려놓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큐리더 사용한 거를 세로 방향으로도 하나 찍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세로 방향으로 찍으면 방금 전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 점 찍는답시고 찍었는데 요런 식으로 꺾어져요. 요거는 오토데스크에서 오토캐드를 개발할 때 그 세로 방향으로 찍을 때 이게 이렇게 꺾어지게 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놓으면 쓰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요렇게 왔을 때 요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방식은 안 쓰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는 안 하고 X 방향으로 먼저 이렇게 꼭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한다고 그랬죠. 익스플로드 할 때 선택하는 거를 네모 박스 이거 선택해봐야 익스플로드 안 돼요. 어디를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하냐면 지시선 이 선분을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분과 화살촉, 네모박스 다 따로따로 뽀개졌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이렇게 횡방향으로 그려놓고 횡방향으로 요거를 잡아놓고 얘를 그냥 로테이트 이거 될 것 같은데, 얘가 로테이트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보면은 모양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요거를 또 이동하겠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고 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MID에다가 요거를 맞춰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무브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익스플로드를 할 때 반드시 지시선을 한번 클릭해서 뽀개는 거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로테이트 가는 거예요. 로테이트. 돌렸죠? 무브 하는데 무브 명령을 빼먹기는 했네. 무브 하는데 기준점은 이 라인의 끝점이에요. 라인의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갖다 놓을 때 MID 박스의 가운데 중간점 MID 여기로 맞춰요. 요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브에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끝점을 요런 데 잡거나 요런 데 잡거나 해갖고 여기 그 선분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놔요. 어머, 어쩜 이렇게 감쪽 같을까? 자, 이렇게 데이텀 만드는 방법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데이텀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를 연습을 했으면 요거를 요렇게 치수를 넣어 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데이텀을 갖다 놓습니다. 자, 1번 부품도에 어디 갔노? 그 저면도 쪽에 이 17이라는 치수를 뽑아 놓은 거 있죠? 17이라는 치수 뽑아 놓은 거에다가 데이텀을 이렇게 갖다 옮겼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기하 공차를 기입하는 요령을 연습해 볼게요. 자, 22파이 대문자 H7 요렇게 된 데에다가 화살촉 끝점에 맞춰서 가도록 할 텐데, 이 기하 공차를 기입할 때도 역시 큐리더를 사용합니다. 큐리더를 사용하는데 역시 S 해가지고 설정을 확인하고요. 주석은 역시 공차를 씁니다. 공차를 쓰고요. 그 다음에 화살촉은 닫고 채움을 써요. 닫고 채움. 아이고, 이렇게 가면 되지. 닫고 채움을 써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 선형 치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치수선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수직으로 서로 만나 있는데, 이 꼭지점에다 찍을 때 이거 첫 번째 점 여기 한번 찍고 여기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 찍지 않고 엔터 바로 누르면 기하 공차 기입 틀이 떠요.
그 상태에서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22H7 요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가만, 여기다가 기하공차 기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차가 생기겠네 싶어요. 네, 먼저 스트레치를 좀 해가지고 조절을 할게요. 부분 걸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하공차 기입할 이 치수를 좀에 내려놓고 자, Q 리더 들어갑니다. S 엔터. 자, 주석 탭에는 공차로 해놨고 지시선 및 화살표는 앞서 데이텀 만드느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했는데 얘를 닫고 채움으로 바꿔주는 거죠. 닫고 채움으로 바꿔놓고 확인 해가지고, 자, 요 끝점을, 치수선의 끝점 요거 보이죠? 화살촉의 끝점 여기 찍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그냥 찍어요. 한 뭐 15 정도? 내 거는 지금 38mm 정도가 되게 찍었는데, 자,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건 직각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직선, 수직 방향으로 무조건 지시선들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수평하게 X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엔터 바로 가서 자, 직각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호를 눌러요. 1번 기호를 누르고, 2번 요거는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공차 여기에다가 파이 기호를 넣을 때 요 칸을 클릭하고요. 2번으로 여기를 공차값을 기입하는 칸이라 합니다. 공차값을 기입하는 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으로는 이 데이텀 1이라는 데에다가 기준이 되는 데이텀 그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기입하는데, 1번을 이렇게 1번으로 이 기호 새까만 네모 요거를 클릭하면 기호라는 대화창이 뜨고요. 이 대화창에서 우리는 직각도 공차를 의미하는 요 기호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파이 기호 하나 추가할 거고, 공차값을 까먹었네. 공차값을 여기에다가 기입을 타이핑해서 넣어주고 데이터 메일을 여기다 기입하고, 요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직각도 공차 선택하고, 지름기호 추가하고, 요게 아마 0.009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0.009로 공차값을 저는 타이핑해 봤고요. 데이텀 1에다가는 대문자 A 요렇게 기입했어요. 공차값은 역시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요렇게 넣어놨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자, 기하공차가 요렇게 기입이 됐죠.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보면은 얘의 공차값은 0.008이었네. 아이고, 0.008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기하공차를 우리는 기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1번 부품도에서는 지금 본 것처럼 데이텀을 잡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각도 공차 하나 잡고, 요거밖에 없어요. 1번 부품도. 자, 그러면 2번 부품도를 한번 볼게요. 2번 부품도는 요것을 조립의 기준 요런 식으로 봐서, 여기에다가 데이텀을 하나 B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데이텀을 B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2번 부품도로 오셔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13이라는 치수를 이쪽으로 넣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텀을 넣을 생각이에요. 요거는 좀 지워놓고, 자, Q 리더를 이용해서 설정 들어가서
주석 탭은 공차요. 지시선 및 화살표의 화살촉은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자, 요렇게 해놓고 확인. 자, 무조건 X방향으로 15 정도로 해서 요렇게 두 번째 점 잡으시라고 그랬죠. 됐나요? 세 번째 점은 찍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점은 찍는 게 아니고 엔터. 데이텀 1에다가 대문자 B 입력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익스플로드 해야 돼요. 그죠? X 엔터 하고 어디를 클릭해서 분해를 해요? 지시선을 클릭해서 분해를 해요. 그러면은 얘를 로테이트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려놓고요. 무브를 이용해서 지시선과 데이텀 삼각형 재우기 화살촉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어디에다가 맞춘다고 그랬어요? 박스 밑에 선분의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 맞춘다고 했죠? 됐나요?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요거를 무브에서 옮기는데 오른쪽에 끝점 요거로 맞춰 놓으면 이 화살촉의 끝점하고 여기 화살촉의 끝점하고 맞춰질 겁니다. 자, 요렇게 끝점을 잡아 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놓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췄어요. 역시 스트레치로 이거 위치 조절할 수 있어요. 여담입니다. 스트레치 명령 써가지고 이렇게 부분 걸치게 선택을 하면 기준점은 바깥으로 대충 잡아 놓고요. 자, 얘를 이렇게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늘리고 줄이고 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길다 싶으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텀 B를 추가해 놨고 저면도에다가 추가해 놨죠. 이어서 기하공차를 바로 기입해 볼 텐데 이 데이텀 기준에 대해서 요 면이 데이텀 B에 대해서 직각입니다. 요런 표시를 할 거예요. 요로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은 큐리더 역시 쓰고요. 큐리더 역시 쓰는데 첫 번째 점을 여기 치수선의 화살촉 끝점을 잡고 여기를 두 번째 점으로 잡고 직교 켜져 있는 상태죠. 세 번째 점은 여기로 잡아요. 직교를 켜놓고 해야 돼요. 선이 지시선들이 경사져 있으면 안 돼요. 직각으로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찍고 엔터 하면은 기하학적 공차 기입틀 떠서 요거를 기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QL 엔터, 설정 엔터. 자, 뭐 공차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화살촉만 바로 바꿀게요. 닫고 채움, 닫고 채움. 닫고 채움으로 바꿔놓고 화살촉만 닫고 채움으로 바꿔놓고 자 9H7 요거에다가 요 치수의 화살촉 끝점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점을 찍고요. 두 번째 점을 여기로 찍고요. 세 번째 점을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점은 짧게 찍어주고요. 자, 기호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창이 떴을 때 직각 표시 선택하면 되겠고요. 공차 값은 0.005가 되겠고요. 데이텀은 B가 되겠어요. 자, 요렇게 데이텀 기입을 2번 부품까지 해봤고요. 2번 부품에서 하나 더 있죠. 평행도 공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야, 이거는 신기하다. 선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 우리가 거칠기를 기입할 때에도 면을 나타내는 데에서부터 선을 가는 실선으로 추가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칠기를 표시할 수가 있었듯이 기하공차를 기입하려고 할 때도 이 4라는 치수 보조선 여기에 맞춰서 찍고 싶으나 이 방향이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로 치수 보조선의 끝점에서부터 가는 실선을 이렇게 짧게 하나를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평행도 공차를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실선을 추가하고 평행도 공차를 이어서 해볼게요. 자, 선을 뽑아 보도록 할 텐데 이 13이라는 치수 때문에 이게 좀 골치 아프게 됐네요. 여하간 우선 해놓고 봅시다. 라인을 요 끝점에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뺐어요. 라인을 이쪽으로 뺐어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첫 번째 점을 여기 먼저 잡고 두 번째 점 여기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평행도 공차를 이쪽으로 잡는 게 낫겠다. 이쪽으로 잡는 게 더 낫겠네. 조금 더 선을 늘려서 조금 선을 더 늘려갖고 이 정도로 잡아놓고 자, Q 리더 갑니다. 설정은 바꿀 거 없네요. 자, 근처점으로 이 바깥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요래 놓고 여기서 찍어 가지고 두 번째 점을 찍어 가지고 세 번째 점은 짧게 자, 기호는 평행 도공차 숫자 또 까먹었다. 0.011 정도일 거예요. 0.011 데이텀은 B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가는 실선을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기하공차를 평행도 공차로 넣어 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 보이죠? 이 가는 실선하고 13이라는 치수선과 치수 문자가 교차가 생기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13이라는 치수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필요해요. 치수를 다시 넣는 게 이럴 때는 더 빠르겠어요. dim L 해가지고 dim 리니어 해가지고 13 요거 요렇게 잡아놓고 이쪽에서 이제 이 치수는 안 쓰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우고요. 데이텀 B를 옮겨주면 되겠죠. 데이텀 B를 옮기는데 화살 쪽에서도 왼쪽에 있는 이 끝점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교차도 안 생기고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부품도에 기하공차 기입된 거를 연습해 봤고요. 같은 요령으로 이 뭡니까? 3번 부품도에 데이텀 C를 잡고 이쪽에다가 흔들림 공차라는 거를 입력하시고 요거 흔들림 공차 잡는데 여기는 가는 실선 하나 추가한 거예요. 프린트 받으신 거 잘 보시면 가는 실선이 여기 하나 추가돼 있어요. 가는 실선 추가돼 있고요. 데이텀이 근데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이거는 축 형상일 때 그래요. 원통 축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중심선에다가 하나 잡아놓고 여기 거는 이 각도 60도로 표시해 놓은 보조선에다가 이렇게 데이텀을 잡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쉬울 텐데 얘가 잘 안 될 거예요. 얘가 요거 잡는 거를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쪽으로 왔어요. 자, 첫 번째 점을 여기로 찍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텀이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림을 다시 보자면 여기 첫 번째 점을 찍어 가지고 뭡니까? 두 번째 점 이렇게 찍을 거는 아니에요. 대충 여기쯤을 찍어 가지고 일단 이 뭡니까? 데이텀이 만들어지게 해요. 그래 놓고 이 공차 기입틀 왼쪽이 꼭지점을 클릭해서 요걸 살살 이쪽으로 움직이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보조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Q 리더 가서 데이텀 기입을 해볼게요. S 엔터. 자, 화살촉만 바꾸면 되죠?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확인 버튼 눌러서 여기 첫 번째 점 잡았어요. 두 번째 점 뭐 비슷하게 흉내 내는데 어차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점 이렇게 클릭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점 클릭하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요. 엔터. 데이텀 C. 내가 분명히 비슷하게 맞추려고 애썼는데 야, 이게 근소하게 확대해 보면 보조선과 화살촉의 요 면이 차이가 나죠. 자, 이거 조절하는데 시간을 오래 쓰지는 마시고요. 공차 기입틀 얘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왼쪽이 끝점이라고 그랬어요. 왼쪽 위에 있는 꼭지점 요거 클릭해서 살짝 움직여 보면 비슷하게 나오면 거기서 그냥 마무리 하세요. 이거 조절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왼쪽이 끝점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옮겨 놓고 아, 잘못 움직였네. 자, 요렇게 클릭해서 한 요 정도 옮겨 놓고 얼추 치수 보조선하고 딱 맞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많이 편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치수 보조선하고 맞춰서 정렬이 됐다 그러면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아공차 기입하기 요령이었어요.